코로나19 이후 비대면 활동이 증가하면서 이를 악용한 중고거래 사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소액 사건이라 피해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중고거래 사기 대처 방법 황미옥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국민 10명 중 5명이 중고거래를 이용했다. 중고거래 이용자들이 최근에 더 증가하는 그런 추세인데 현재 국내 중고거래 시장 규모부터 저희가 짚어볼까요? 예, 최근에 유통공룡이라고 불리는 유통 대기업들조차도 중고거래 사이트, 중고거래 해당 사이트에 투자를 결정했다라고 합니다. 예. 그 정도로 대기업조차도 달려들 정도라면은 지금 현재 중고거래 사이트가 상당히 거래 규모가 늘어났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중고거래 시장은 상당히 많이 올라온 것이 사실입니다. 예. 업계가 추산하는 중고거래 시장은 현재로서는 2020년 기준으로 20조 원대 규모라고 합니다. 20조 원대 규모인데 시작은 2008년이었는데 당시만 하여도 4조 원대 규모에 불과하였죠. 그렇다면은 10년 사이에 5배가 커진 어마어마한 성장세이고요. 그에 덩달아서 사용자도 증가한 상황입니다. 현재 실시간 데이터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월 무려 1,432만 명이 중고거래 앱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10년 새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중고시장 거래. 시장이 커진 만큼 명암이죠. 결국에는 이제 발전이 있으면은 꼭 이제 불미스러운 일이 따라오게 되는데 개인 간 거래이다 보니 사기가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 피해액도 어마어마하게 지금 늘었군요. 그렇죠. 그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 중고거래 사이트의 가장 그림자는 바로 사기 피해의 네. 신고였지요. 실제로 경찰청이 보고한 바에 따르면은 지난 8년, 즉 2014년부터 2021년 사이에 중고거래 사기로 일어난 피해가 총 62만 건, 6,504억 원의 피해액이 있었다라고 할 정도니까 상당한 양이죠. 하루로 따진다면 하루에만도 215건 정도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니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더욱 심각한 것은 중고거래로 인한 피해액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는 것인데요. 14년도에만 하여도 피해액이 202억 원 수준에 불과했던 것이 지난 2020년에 900억 원을 기록하였으니 지금 사기 피해액이 상당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예. 경찰청이 중고거래 사기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8년 이후 작년에 처음으로 이제 피해액이 1,000억 원을 넘겼습니다. 어마어마한 액수인데 예전에 이건 웃지 못할 일입니다만 이런 건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초기에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물건을 샀는데 벽돌이 왔다더라. 근데 이 정도 수준이 아니고 아예 그냥 돈을 그냥 먹고 그냥 입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진 거죠. 어떤 유행들이 있습니까? 예, 중고거래 사기 유형들을 좀 알아두시면은 네. 피해 예방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한번 4가지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예. 크게 첫 번째 두 가지는 물건을 보냈는데 돈을 입금하지 않는 경우가 가장 대표적인 유형인 것이죠. 예, 물건을 보냈는데 입금을 받아야 되는데 아무런 말이 없이 입금하지 않은 채 잠적을 해버린다든지 그리고요, 입금은 했는데 구매자가 물품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아닙니다. 선입금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물품을 발송하지 않는 경우 중 예를 들면은 콘서트 티켓 아니면은 한정판 운동화 이런 물건들을 받기로 하고 입금을 마쳤는데 물건을 보내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물건을 보내지 않거나 입금을 하지 않거나 대표적인 2가지 유형이고요. 예. 그리고 세 번째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판매 물품이 와야 되는데 상자를 열어봤더니 앵커님 말씀 주신 것처럼 벽돌이 왔다거나 요즘에도 그런 게 오죠. 그렇죠. 분명히 새 옷을 구매했음에도 불구하고 봤더니 다 해진 옷이 왔다거나 하자 없는 물품을 사기로 했는데 하자 있는 물품이 왔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요즘엔 좀 더 진화했습니다. 입금을 하라. 혹은 판매 수수료가 덜 왔다, 덜 입금되었다라고 하면서 결제할 수 있는 링크 사이트를 보냈는데 알고 봤더니 링크 사이트가 허위 내용이고 이걸 통해서 가짜 입금을 유도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크게 지금 비일비재한 것 같습니다. 예. 허위 매물, 또 돈만 받고 물건은 안 보내주는 경우, 다른 거 보내주는 경우 중고거래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제 개인 간의 거래다 보니까 개인 간의 문제로 해결을 못하는 상황인데 너무 많다 보니까 또 이제 공적으로 해결이 안 되고 잡기가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잡는다고 해도 이게
그냥 뭐 합의를 종용하거나 이제 피해금을 받고 마는 경우도 많은 것 같더라고, 소액인 경우에는. 예, 그렇습니다. 일단 합의를 하게 되면은 처벌이 가벼워진다는 것은 뭐 꼭 중고나라 사기가 아니라도 대부분 비슷한 케이스인데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중고 거래로 인한 사기 사건의 대부분의 피고인들, 피의자들이 범죄 경력이 그렇게 많지 않고 또 뚜껑을 열어보면은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은 조그만 사건들이 이어져 있는 경우가 많단 그냥 말이죠. 평범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뭐 그렇죠. 범죄자라기보다는. 네, 더불어서 또 중고나라 사기를 범하는 피고인들을 봤을 때에는 대개는 연령이 어린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예. 여러 가지를 봤을 때 형사사건에서 도저히 중범죄로 처벌하기는 어려운 요소들이 다 엮여 있다 보니 그렇네요. 처벌이 결국은 솜방망이다라는 비판을 면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요.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그 피해자들이 많이 신고를 하는 것이 좀 더 중한 처벌을 이끌어낼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인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저도 이제 중고거래에서 피해를 입어봤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나라 이제 해외 거래를 했다가 물건이 이제 가짜가 왔어요. 짝퉁이 와서 카드사를 통해서 소송을 해서 결국에 6개월 만에 받아내긴 했는데 이게 이제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이제 먼저 조심해야 될 텐데 이게 방법이란 게 있을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먼저 예방법과 대처법을 한번 나누어 예. 말씀드릴게요. 예방법이라고 하면은 그래도 그나마 대표적인 사기꾼들이 사용하는 아이디라고 올라와 있습니다. 더치트 사이트나 경찰청이 운영하는 사이버캅 어플리케이션이 있는데 그곳을 들어가시면은 나랑 지금 거래를 하려고 하는 상대방의 아이디가 뭔데 그걸 한번 조회해서 이 사람 실제로 사기로 신고된 이력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중고 거래를 하실 때에는 나와 거래하는 상대방이 사기 이력이 있는지를 더 취트 사이트나 경찰청 사이트를 통해서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큰 예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범죄 사기 유형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입금을 유도하면서 새로운 링크 사이트를 보낸다거나 하면 일단 의심부터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돈을 보냈는데 물건이 오지 않는다. 물건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입금이 되지 않고 있다. 라고 하는 등의 상황이 있다면은 일단은 아무리 피해액이 소액이라 하더라도 빨리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 소액이다 보니까 대부분의 피해자분들이 신고를 게을리한다거나 넘어가지 뭐 어차피 잡히겠어라고 포기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지 마시고 빠르게 신고하는 것이 새로운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